예,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국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유공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등포동 당상이동 출신 더불어민주당 전승관 의원입니다. 문화시설은 지역을 대표하는 랜드마크이고 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많은 국민들은 서초동이라는 지명을 들으면 제일 먼저 법원과 함께 예술의 전당을 떠올립니다. 광화문이라고 하면 경복궁과 함께 세종문화회관을 연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저는 영등포 구민이자 구민으로서 앞으로 영등포라는 지명을 들으면 제2세종문화회관 또는 문화도시 영등포라는 것을 떠올려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영등포의 브랜드 가치의 상승은 결국 영등포 주민의 자부심 상승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영등포에 산다, 영등포 주민이다 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떤 일에 집중하고 역량을 투입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앞서 동료위원회 구정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에 아쉬움을 느끼고요. 구청장께서도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이 충분치 않다라고 얘기를 하셨으니 제 질문에 상세한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구청장의 충분한 답변과 제2세종문화회관의 조기 완공의 의지를 확인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나서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점을 염두하시고 구청장께서는 저의 구정 질문에 보다 더 성실한 답변을 해주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영등포 주민들의 목소리를 가슴에 품고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사업 백지화 사태에 대해 보충 질문하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와주십시오. 네, 선생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네. 선생님 혹시 지방선거 슬로건 기억나십니까? 바꾸자 영등포인가요? 네. 뭐 동일한데요. 동일한 의미이긴 한데 새 인물이 새 영등포를 만듭니다라는 거였고 선거 공문에 가장 많이 쓰신 내용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좀 유감입니다. 지방선거 슬로건과 선거 공보물에 있는 내용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입니다. 구청장님. 영등포를 새롭게 리모델링 그리고 새로운 시각 등 새로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청장님의 슬로건 그리고 선거 공보물에 있는 것처럼 새 인물이 오시고 새 영등포를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러한 영등포가 후퇴되고 있어 제가 구정 질문을 하게 됐습니다. 구청장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 예정지가 어디입니까? 물레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현재 건립 예정지가 물레동이죠. 건립 예정지를 둘러싼 가림막에는 무엇이 쓰여 있습니까? 뭐 몇 년도에 뭐 세종문화회관이 뭐 우리 온다 뭐 이렇게 그런 돼 것도 있는 걸 있고 제가 곧 봤습니다. 여기에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섭니다라는 문구도 있고요. 지금 지역 여론도 그렇고 여러 이야기들이 많이 들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도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물레동에 건립 예정이었던 제2세종문화회관이 여의도로 가는 것입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알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세종문화회관 건립 사업은 서울시 사업이고 서울시 예산이 투입되고 완공되면 네,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이 사용할 예정입니다. 만약 그것이 아니라면 알지 못한다라기보다는 주민들께서 많은 혼란을 겪고 계시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여기서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많은 주민들이 지켜보고 네, 있고요. 우리 또 알겠습니다. 구의원들이 많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지금 문제를 계속 이렇게 취임 이후에 파악하고 한 게 그게 우리 구 땅이다. 도봉구의 서울 아레나 여기에 보면 우리 세종문화회관 요 물레동보다 부지가 4배 가까이 크고요. 건축 연면적이 5배 이상 큽니다. 그런 것들을 도봉구에 유치를 했는데 그게 서울시 땅인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우리 서남권에 당연히 세종문화회관 지어야죠. 오는데 시유지 위에 지으면 좋겠다라는 게 그런 거 그런 모든 것들을 다 공론화 내지는 토론을 해보자 그런 게 제 기본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신속 건립은 구청장님이 공약이기도 합니다. 본인이 구청장을 해보겠다 결심을 갖고 나서 지역을 다니면서
지역 주민들과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공약이 짜여지는 것이거든요. 그때 충분한 소통을 이루어졌으면 공약을 다시 재검토하는 일이 벌어졌을까라는 아쉬움도 있고요. 또 이런 공약을 신중히 검토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거기 이제 행정관청에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시와 구청 간에 또는 뭐 이런 게 왔다 갔다 했던 구체적인 그런 서류 자체는 후보 시절에는 거의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취임 이후에 제가 파악을 해봤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접근하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은 구청장님이 되게 주요 요직들을 다 두루 경험하셨잖아요. 뭐 서울시에도 계셨고 청와대도 계셨고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많은 공약들을 다 어떻게 일일이 공문서까지 다 확인을 하겠습니까? 구체적으로 보니 여러 가지 문제가 다시 이제 파악이 됐고 그걸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가 아닙니다. 네, 그냥 그건 알겠고요. 다 같이 논의를 해보고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보자. 네, 저는 제 그거입니다. 공약을 충분히 검토하고 공문도 다 찾아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 말씀드리고요. 파이낸셜 뉴스 단독 보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제2세종문화회관이 부지로 여의도로 급부상한다. 기존 물레동 대안이라는 제목의 단독 보도입니다. 해당 기사에서는 아까 서울시와 협의가 없었다고 하셨는데 여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과 최영호 영등포 구청장은 최근 제2세종문화회관을 기존 물레동이 아닌 여의도 한강변 일대에 건립하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확인됐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언제 어떠한 논의를 했고 논의 이후 계획 수립은 어떻게 됩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인가요? 제가 뭐 한강변 그쪽에 기자가 취재해서 쓴 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이 그런 아닌 사실이 부분이고요. 없습니다. 예. 그럴 계획도 없으시고요. 그거는 서울시가 합니다. 다만 물레동에서 세종문화회관이 다른 지역으로 서남권 어딘가로 옮긴다면 제 생각에는 최대한 우리 영등포 관내에 있는 시유지에 그게 들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구민의- 시의원하고 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구민의 지금 구청장께서 서울시의 판단만을 맡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행정적 정치력을 충분히 발휘하셔서 같이 논의를 해야 되는데 서울시에 모든 걸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걸 맡기는 게 아니죠. 당연히 국민들의 네, 아무튼- 의견을 받아서 예. 같이 앞으로 의회하고 다 그 국민들하고 논의한 것들을 서울시에 정확하게 전달하고 네, 같이 알겠습니다. 뭐가 윈윈인지 찾아보겠다 이런 거죠. 또 구청장과의 통화를 하셨다고 하네요. 수백억에 달하는 물레동 부지를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무상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구의회와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다. 세종문화회관은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문화시설인 만큼 접근성이 좋고 전망이 우수하며 넓은 공간을 확보하는 곳에 자리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하다라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사실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적합한다고 생각한다라는 부분은요. 분명히 지역의 공론훈장을 거치겠다고 하셨는데 공론훈장을 거치고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겁니까? 당연히 제 생각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공론의 장은 당연히 거쳐야죠. 아, 이미 제 마음은 생각대로 정한- 되는 게 아니고 모든 예, 건 같이 알겠습니다. 논의한다고 제가 이미 신문에 마음은 정해졌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그거는 이 그런 세종문화회관 것들을 요것만 마련하기 그런 게 위한 아니죠. 급한 것으로 보일 수밖에 그거는 없습니다. 평상시에 제가 생각하는 세종문화회관이라는 거는 정말로 우리 서울 시민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 인프라 아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서요. 추후에 답변 시간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인터뷰에서는 물레동에 들어서 제2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국민들을 위한 시설인지는 의문이 든다. 국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이 예정된 물레동 부지에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한 공간과 함께하기는 협소하다라고 하셨고 또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한 일이지만 계속 서울시에서 결정한 일이라고 하네요. 물론 서울시에서 결정은 하는데 우리 구의 입김도 들어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동의하시죠?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아까도 네, 말씀드렸잖아요. 알겠습니다. 기존에 세종문화회관 건립 계획에다가 그 부지에다가 우리 국민을 위한 예를 들어서 문화시설을 추가로 더 넣는다면 네. 30% 넘어가면 다시 또 타당성 조사부터 모든 네, 행정 아까 그거는 절차를 새로 답변하셨으니까요. 시작해야 된다. 네. 그 말씀을 드려서 결국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그런 생각도 해본 겁니다. 예, 그렇다면은 서남권을 대표하는 문화시설은 물레동에는 올 수 없는 건가요? 그런 건 아니죠. 그렇지만 그런 근거가 것들은 그렇게 서울시가 많이 결정을 나열돼 하는데 예, 알겠습니다. 영등포가 지닌 장점을 홍보하고 미래 가치를 키워나가야 할 구청장이 되려 지역의 가치를 깎아내리는 듯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레동 동의하지 주민들은 않습니다. 물론 예. 모든 주민께서 반발해야 될 것 같고요. 접근성이 부족하다고 보십니까? 물레동이요? 우리 영등포 구청처럼 전철역 옆에 있거나 뭐 그러지는 않는데 많은 예를 들어서 세종문화회관을 지으면 많은 제가 관람객들이 올 예, 때 알겠습니다. 예. 조금 떨어져 있다 뭐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네, 의견도 있었고요. 혹시 구청장님 영등포에 몇 년 거주하셨습니까? 제가 처음 온 게 92년인가요? 예. 그런데 중간에 잠깐 어디 갔다 왔지만 예. 굉장히 오래 애들 초중고등학교 여의도에 다 거주하시는 거고요. 예, 영등포에서 졸업했습니다. 예. 사실 영등포에 살아본 분이라면 이런 말씀하시기 참 어렵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물레동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역이라고 말씀하시기 대해서는 아주 큰 유감을 그런 피합니다. 의견을 제가 들었다는 제가 좀 말씀입니다. 말씀드릴게요. 그 예정부에는 고속 일반 열차뿐만 아니라 1호선 전도 열차를 운행하는 영등포역 있고요. 2호선 물레역이 있고요. 5호선 영등포 구청역과 영등포 시장역이 중심에 있습니다. 거리를 측정해 봤습니다. 물레역은 295m, 영등포 시장역은 673m, 타임스퀘어는 300m, 영등포역은 691m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서울 서남권과 경기 서남부 전역을 대중교통으로 오갈 수 있는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에 입지한 것입니다. 우리 영등포가 사통팔달의 교통 요충지잖아요. 맞죠? 영등포가 교통이 좋은 건 맞죠. 네. 제2세종문화회관이 2호선, 5호선, 1호선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데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입니까? 아까 뭐 서울예술의 전당 그리고 뭐 광화문의 세종문화회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었어요.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저희 물레동 건립 예정지가 훨씬 더 접근성이 높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서울예술의 전당은 3호선 지하철로 도보 800m, 2호선 방배역은 도보 1km가 넘고요. 광화문 세종문화회관은 지하철로 지하철 3호선과 5호선이 지나고 아시다시피 되게 복잡한 공간이고요. 그래서 이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것은 저는 동의를 할 수 없고 아마 물레동 지역뿐만 아니라 제 지역의 동부센트럴 및 경남 아너스빌, 아크로타우스퀘어, 포레나드 인근 지역 주민 모두 공분하는 일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들었다라고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물레동 부지 제공으로 부지 제공보다 더 큰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는가요? 그 경제적 효과가 어디 분석된 게 있나요? 네, 타당성 조사를 했었는데요.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이 대해서 좀 의견이 좀 달라지거나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좀 경청해 주시기 바라고요. 타당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적 파급 효과가 상당한데요. 제2세종문화회관의 생산 유발 효과가 3,478억 원, 부가가치 효과 1,066억 원, 취업 유발 일원 2,120명입니다. 이런 것들은 대부분 영등포구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갈 이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알고 계셨습니까? 그 부분을 잘 한번 살펴보시기 네, 바랍니다. 한번 좀 그게 살펴주시기 공사와 바랍니다. 관련된 유발 효과지 지역 경제에 대한 유발 효과가 아닐 수 있습니다. 네, 그 한번 자료를 좀 정확하게 예, 다시 한번 구청장님도 살펴봐 좀 주시기 자세히 좀 살펴주시기 말씀해 바라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제2세종문화회관 공사비는 얼마인지 아십니까? 잠깐만요. 뭐 별도로 답변 안 하셔도 2,000억, 됩니다. 2,020억이라고 네, 되어 그 정도 되고요. 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타당성 조사 효과는 매년의 경제 효과를 말씀드린 거군요. 수천억의 경제 효과가 발생하고 서남권을 넘어 영등포의 랜드마크이자 상징물이 될 수 있는 제2세종문화회관을 서울시가 설계, 건축, 운영비 등 모든 예산을 부담하고요. 영등포 구민 38만 모두가 국제적 수준의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문화도시 영등포의 가치를 높이고 인근 지역 경제를 살리는 사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왜 반대를 하시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 한 해 예술의 전당 관람객 수만 300만 명이었고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66만 명이 넘었습니다. 물레동에 제2세종문화회관이 건립된다면 유동기구가 영등포로 오게 되고 또 그 인근의 물레 창작촌,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영등포 시장 등으로 이어지는 문화 관광 벨트도 조성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세종문화회관 광화문에 있는 거는 우리 물레동 부지의 4배 이상 늘습니다. 거기 연면적이 약 2.8배예요. 예술의 전당은 물레동 부지의 12배 이상 늘고요. 네. 그 건축 연면적이 5배 이상 큰 거예요. 면적은 적더라도 그만큼 명실상부한 선악관의 문화시설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따져서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건 저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외에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있는데요. 유동규가 영등포로 오게 되고 물레 창작촌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이렇게 이어진 문화관광 벨트가 조성될 수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연히 문화도시 영등포를 만들려면 인프라 들어와야죠. 제가 기존에 있는 예를 들어서 그 제2세종문화회관이 서남권에 들어오는데 당연히 우리 영등포구 내에 들어오는 게 좋겠죠.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시의원하고 제가 노력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있고 네. 그렇게 되면 그 땅을 4,000평 가까이 되는 구유지를 주고 나면 우리 영등포 구민들이 마음 편하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시설이 인프라가 부족하다. 그거 하려면 몇천 평 다시 땅 살려면 예를 들어 평당 1억이라면 몇천억 원이 있어야 되고요. 거기 또 건축비 들어가겠죠. 그런 부분을 윈윈 할 수 있는 네, 아까 우리 관내에 벗어나지 네, 않게 알겠습니다. 유치도 하고 1+1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토론을 해보고 중지를 모아보자 그런 뜻입니다. 네. 근데 제가 공약 때도 이렇게 공약을 하셨고 인수위 때도 이 내용에 대해서 검토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약뿐만 아니라 인수위 활동에서도요. 7월에 제작된 인수위 활동 보고서 67페이지로 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은 문화도시 영등포의 랜드마크이자 문화벨트의 거점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돼 있고요. 물레역, 제2세종문화회관, 대선제문, 타임스퀘어, 영등포역, 물레 창작촌으로 이어지는 문화벨트 조성으로 문화도시 영등포 위성을 정립하겠다라고 하셨어요. 이것은 우리 주민들도 많이 공감을 하시는 부분이고 그동안 해왔던 세종문화회관 진행 결과이기도 하고요. 이 인수위 보고서 공약도 물론 이해가 안 가지만 이 인수위 보고서는 한 달간에 그 공약에 대해서 많은 정책 전문가들이 모여서 함께 논의하고 또 검토된 보고서이거든요. 도대체 그 부분 물레동에 지을 수 없다라는 부분 인지하신 게 정확히 언제이십니까? 또 그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사연은 충분히 얘기를 하셨으니까 네, 언제 인지하셨는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공약보다 저는 더 중요한 게 우리 국민의 이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약을 하실 때는 국민의 이익을 생각을 안 하셨나 당연히 보네요. 하지만 들어와서 다시 파악해보고 다시 검토해보고 그간에 왔다 갔다 했던 여러 가지들. 그러니까 제가 그다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또 부분이 서울시 그 전에 검토를 충분히 끝내 왔어야 된다는 겁니다. 모든 그래야지 걸 국민들이 다- 혼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러는 것이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만일에 다시 국민들한테 더 이익이 되는 게 있다면 내놓고 다시 또 논의를 할 수 있는 거죠. 네. 청년 취임을 만나신 문화예술인 혹시 몇 명이나 되십니까? 하여튼 많이 만났습니다. 예, 많이 만나셨더라고요. 거의 우리 통계를 보니까 우리 구에 문화예술인 1,348명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분들의 의견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아까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활동한 공간이 없다, 뭐 지역인들이 활동하는 공간이 없다라고 답변을 계속 쭉 해오셨던 걸로 들었는데요. 우리 세종문화회관은 우리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300여 석의 별도 공연장이 건립돼 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십니까? 그거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하죠. 진짜 문화도시 그거 가지고 되겠습니까? 턱없이 부족하다. 예, 서울공연장은 당초에 지역 주민 창작자 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지역 밀착형 사업을 취지로 확보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창작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서 소공연장을 짓겠다고 한 것인데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거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대공연장이 있고 소공연장 하나 있고 하는데 소공연장만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신가요? 아니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만드는 세종문화회관하고 우리 구립예술의 전당하고 두 개를 그 좁은 부지에 같이 짓기에 한계가 있다. 결국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고 만일에 그거를 서울시에다가 무상으로 주고 나면 우리 구민들을 위한 예술의 전당은 그 인프라는 어디 가서 지을 것인가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예술인들이 근본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고. 지금 이제 뭐 물레동에 짓는 것도 기존의 강화문보다요 한 3분의 1보다 더 적어요. 실제로 아주 적게 짓는 거죠. 네. 저는 문화예술인들 중요합니다. 창작할 공간도 필요하고 공연할 공간도 필요하고요. 다만 우리 주민이 38만 명인데 거기에 0.3%에 해당하는 문화예술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우리 38만 주민들의 말씀을 먼저 들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 의문심이 있어서 저는 그 0. 몇 말씀드렸고요. 프로는 정말 구청장님.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예, 제가 자꾸 답변을 끊으려고 하는 건 아닌데요. 제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 좀 사항이 많아서 알겠습니다. 중복된 답변은 좀 가급적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세종문화회관 같은 경우는 건립도 서울시에서 해주고 운영도 서울시에서 해주고 이런 대규모 예산을 마다하고 우리 구청장이 굴러온 복을 찬다 이런 얘기도 많이 들리거든요. 지금이라도 서울시에서 유감을 펴고 사업을 정상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물레동 제2세종문화회관이 진행되는 데만 기본 구상 용역부터 토지 사용 승인, 공유재산 관리계 의결, 행안부 중앙투자시설 등 여러 행정 절차를 진행하며 약 10년의 기간이 소요됐습니다. 또 물레동 주민뿐만 아니라 영등포 주민과 충분한 고감을 해왔고요. 그 인근을 지나가신 분들이 언제 이제 곧 온다고 하고 2025년 12월 개관 예정이다라고 하고 그래서 이제 곧 들어오겠구나. 이제 슬리퍼를 신고도 문화시설을 즐길 수 있고 문화를 향할 수 있겠구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갑자기 그 사업이 전면 재검토된다. 백지화된다. 라는 데에서 많은 국민들이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금 구의원들이 이렇게 질문을 하신 거니까요. 다른 계속된 답변은 계속 지양해 주시고 제 질문에만 핵심만 맞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까 반민방적으로 기부 체납 받은 땅이라고 하고요. 거기는 20년간 볼모지였습니다. 만약에 전면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거기는 더 유용한 땅이 계속 볼모지로 남아 있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그 땅은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보면 결국 그 문화시설이 들어가는 아주 적지라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우리 국민의 수천억짜리 재산이고 거기에 시립시설이 들어가느냐 구립시설이 들어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만 우리 국민들이 마음 편하게 38만 국민 말씀하셨는데 세종문화회관을 공짜로 들어갑니까? 티켓 사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예술단들이 세종문화회 가서 연습하고 공연하고 전시하고 우리 구립 문화시설이라면 훨씬 더 아까 말했던 집 가까이에서 마음 편하게 가서 즐길 수 있겠죠. 예. 구민들도 서울 그렇고 시립 그 세종문화회관은 서남권의 그럼요. 시유지 위에다가 지으면 되는 겁니다. 서남권의 대표 문화시설이기 때문에 아까 그래서 제가 타당성 조사 결과를 말씀드린 거고요. 경제 유발 효과나 생산 유발 효과 그리고 인원 등 취업 인원 등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무튼 좀 다른 접근으로 해서 다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내 균형 발전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구전님 우리 영등포군의 영내 균형 발전은 구와 우회 그리고 우리 모두의 최우선 과제인데 이해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균형 발전은 대한민국 전체뿐만 아니라 서울시 네, 그다음에 알겠습니다. 우리 구도 마찬가지죠. 영등포구가 낡은 옷을 벗고 서서히 면성을 찾아가고 있고 우리가 힘을 모아서 낡고 오래된 도시라는 기존 인식을 벗어 던지고 교육의 도시, 문화의 도시, 살기 좋은 명품 도시 영등포로 만들어야 됩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세종문화회관 영등포구 영내 균형 발전을 위한 핵심 거점입니다. 영등포구가 과거의 낙후된 이미지를 벗고 최첨단 산업과 문화가 공존하는 서울 3대 도시 문화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그 랜드마크가 건점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뜩이나 부족한 물레동과 영등포 등의 문화 인프라, 풍부한 시설과 문화 공간이 있는 영등포로 가져가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영내 균형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가 아닙니까? 이런 거죠. 서울시가 아까 그 동부권 그 서울 안에라 짓듯이 서남권에 부족한 문화 인프라를 짓기 위해서 서남권 어딘가에 짓는 게 이 세종문화회관 건립의 목표고요. 목적입니다. 여의도도 당연히 서남권이니까요. 영등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서울시가 상당 부분 서남권 시유지를 찾아서 할 거고요. 아까 그 낡고 오래된 그 도시 이미지 개선 그 좀 답변 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그 부분은 좀 다른 문제니까
제가 좀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여의도 구청장이란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럼 여의도 국회의원이거나 전임자도 여의도 사는데 그럼 그 여의도 구청장이었습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제가 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는 이렇게 얘기를 38만 하시더라고요. 구민이 저를 선택해 준 겁니다. 네. 38만 구민의 구청장입니다. 저는 주민의 목소리를 대변한 것이고요. 제 개인적인 견해는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주민들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혹시 커뮤니티 공간이나 그런 데 혹시 댓글들 그리고 올라오는 글 확인해 보셨습니까? 요즘 바빠서 못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의도에 선안권 제2세종문화회관을 건립할 것이다 라는 데서는 아니라는 얘기이시고요. 그 그리고 부분은 제가 알지 못하고요. 아까 계속 말씀드렸듯이 서남권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게 서울시의 목표인데 네. 그 균형 발전을 위해서 최대한 만일에 물레동에서 서남권에 있는 다른 부지로 이동한다면 서울시 부지에 짓는 게 이제 서울시의 기본 원칙으로 제가 그 알고 지난 있거든요. 11월 우리 6일에 관내에 영등포에 최대한 있도록 같이 노력을 하겠다. 그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네, 계속 네. 들었고요. 지난 11월 6일에 발표된 서울시 진영균형 발전 계획의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 방안이라는 거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파악 못 하셨지요? 따로 구체적으로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파악 못 하셨습니까? 아직 용역 중인 걸로만 들었습니다. 듣긴 들으셨고요. 여기 보면은 문화시설, 대공연장 건립 및 공원 리모델링 이 사업명이 여의도 공원 재구조화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사항도 파악 못 하셨나요? 아직 용역 중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악은 못 하신 거고요. 그러니까 서울시 발표안을 명시적으로 제2세종문화회관을 발표하지 않고 대공연장이라고 언급을 해왔는데요. 해 있고요. 이는 영등포 주민도 몰래 추진하려고 하는 꼼수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 조금 어물쩍 넘어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이렇게 여의도로 갑자기 방향을 바꾸는 것은 우리 지역 현장을 좀 더 파악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 보이고요. 또 탁상 해정의 표본, 또 밀실에서 급조한 정책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허위 사실 유포 관련해서 아까 전 동료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소식지에 나와 있는 것 예산이 2월이 책정이 안 됐다라는 것은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아까 하셨고요. 2023년도 내년도 예산에 전혀 한 푼도 반영된 게 없다. 그 말씀을 제가 드린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영등포구 소식지 네. 국민들께 배부하시죠. 거기 최근에 12월달에 나온 11월에 뿌려진 소식지를 보니까 6, 7페이지에 민선 8기 공여 사업을 소개하는 구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세종문화회관은 아예 빠져버렸더라고요. 원래는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공약을 아주 강력하게 홍보를 하셨는데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공식적으로 파기를 한 겁니까? 그러니까 서울시에서도 제가 아마 알기로 세종문화회관 내년도 예산이 일부 계속 검토가 되다가 아마 예산 마지막 단계에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안 돼서 의회에 넘어간 걸로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서울시 예산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포함해서 다시 한번 여러 가지 제가 파악했던 문제점 포함해서 논의를 해보자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도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의 절대 기준은 국민의 이익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 역시도 그 부분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해야 되는 부분은 맞고요. 다만 의견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의견 차이가 합당한가 또 면밀히 검토되었는가라는 것은 추후에 계속 따져봐야 될 문제이고요. 청장님이 영등포 구민 절대 다수의 이익이 아닌 청장님과 가까운 일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라는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2세종문화회가 들어선 이후에 영등포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계속 이제 영등포의 이 브랜드 같이 낡고 오래된 그 이미지를 개선하는데 세종문화회관이 들어오면 크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지난 10월달에 아마 언론 보도 계속됐습니다. 지난 10월달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영등포 구민의 염원인 지상철도 지하화, 경부선 철도 지하화를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만 있었고 특별법을 제가 제정해 달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게 지난 10월입니다. 그리고 언론에도 제 이름으로 투고도 했습니다. 그런데 불과 한 1, 2주 전에 보면 기자가 취재를 해서 정부가 특별법 제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 아마 내년 봄 정도면 정부안이 나오지 않겠나. 두 번째는 제가 12월 초에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만났습니다. 그 세종문화관 건립 예정지 옆에 있는 물레동 기계금속 단지를 과거에 우리 산업화 시절에는 거기가 우리나라 산업 발전을 이끌어온 거지만 그 산업은 이제 앞으로 영등포에 50년, 100년을 내다본다면 가까운 여기 그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게 어떤가. 그래서 제가 이영 장관님한테 그런 부분을 연구 용역을 해달라고 제가 건의를 드리고 왔습니다. 즉 그런 부분들이 근본적으로 해결돼야만 우리 영등포의 기존의 이미지가 완전히 새롭게 신도시로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구청장님 얘기를 좀 들어보니까 제2세종문화회관이 물레동의 건립 예정이냐 아니냐라는 것은 관심이 없으시고 다른 거를 계속 얘기를 하시네요. 그 이미지 우리 개선에 주민들이 그게 거기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엄청난 필요하다는 반발을 거죠. 일으키고 있고 그렇게 하는데 다른 부분을 얘기를 하시는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저는 당시 이해가 안 되는데요. 미리 뭐 이런 얘기를 좀 하려고 준비를 해주신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니까 참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다시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원래 건립이 10년 동안 계속 추진돼 왔고 또 우리 물레동뿐만 아니라 영등포 주민들이 우리 세종문화회관 물레동이 건립될 것이다라는 것은 계속 공감해 왔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또 구청장님께서도 공약에서도 얘기를 하셨고 인수위 활동 보고서에서도 그렇게 돼 있었고요. 제 개인적으로 7월 중순쯤에 온 자료에도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갑작스럽게 사업이 전면 재구태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께서 불만을 갖고 있고 또 공분을 일으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한 것이니까요. 다른 뭐 답변은 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좀 정리를 좀 해야 될 시간이 가지고요. 아무튼 구청장이 이 자리에서 원안 추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거나 추진을 파기할 경우에는 이제 주민들과 함께 행동으로 나설 것임을 마지막 끝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간단하게 다른 질문으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뭐 사전에 독도 체험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는데요. 청장님께서는 독도는 어떤 의미입니까? 우리나라 땅이죠. 네, 우리나라 땅이고 또 그런 의미도 있지만 우리 영토 주권을 강화하는 데 큰 목적이 있고요. 동의하시죠? 네. 타임스퀘어 기부 체납지의 독도 전시관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들어와서 이제 지난 10월에 독도 체험관하고 그 옆에 그 우리 구민을 위한 전시관이 오픈을 했습니다. 그게 타임스퀘어 건축 허가하고 난 뒤에 우리 구민들에게 기부 체납된 1,000평이 넘는 부지입니다. 네. 와서 보니까 절반 와서 그죠? 독도 체험관을 보시긴 하셨네요. 그럼 개관하기 전에 한번 가봤죠. 예. 개관식에서는 왜 참석 안 하셨습니까? 지역에 다른 행사 일정이 있었어요. 지역에 어떤 행사였습니까? 무슨 포럼 출범하는 행사였습니다. 예, 포럼이었고요. 창립총회였습니다. 예, 기부 체납지의 독도 전시관 확장 이전 운영의 중인 거에 대해서 불만은 없으시고요. 그런 저는 불만을 문화예술인들한테 많은 불만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그런 얘기를 좀 지역을 다니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시다라는 그 것을 옆에 바로 들어가지고요. 전시하는 우리 문화예술인들이 직접 저한테 그 옆에서 그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 명. 독도 전시관 평일 평균 관람객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그 제가 며칠 전에 가봤는데요. 숫자는 다 안 물어봤지만 되게 제가 많이 갔을 오시죠? 때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거의 없었나요? 네. 되게 유감인데요. 지금 어떻게 예약을 해야 되나? 그리고 우리가 갔을 때 우리 동료 구의원과 갔을 때는 항상 사람들이 많고 줄을 잇고 있었거든요. 네. 뭐 그 부분은 좀 추가로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국회 재직 시절부터 독도 전시관 유치 과정을 실질적으로 보고 또 실무를 맡아 진행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등포에 유치해온 어떤 시설물도 이 독도 전시관에 대해서는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독도 체험관을 따오기 그리고 우리 영등포구에 설치하기까지 상당한 많은 난항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시간 있으시면 한번 파악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원래 그 독도 전시관이 원래 서대문구에 한 건물 지하 실평수 100평 미만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요. 거기가 이제 주차장도 제대로 없고 또 학생들 견학지로 활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관람객이 매년 줄어들고 임대료도 제대로 내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일본 도쿄 국회의사당 인근에는 다케시마 전시관이 자리를 하고 있는데요. 실평수 200평이 넘는 공간에 일본 전역에 있는 학생들이 수학여행을 오고 있고 외국인들에게 홍보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우리도 더 많은 우리 국민과 외국인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기재부, 교육부, 서울시를 적극 설득해서 지금 영등포 타임스퀘어에 확장 이전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독도 전시관 영등포에 있다라는 것이 되게 자랑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히 국가기관이 들어오면 좋지만 제가 계속 아까 세종문화회관처럼 당연히 정부가 예산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그거를 국가 땅에다가 국가 건물에다가 하면 맞죠. 네. 그러니까 아까 관람 인원이 없었다라고 말씀을 제가 갔을 하셨는데요. 때는 그랬습니다. 예, 서대문구에 있을 때 연간 최대 관람객이 한 4만 명 정도 됐었는데요. 저희 영등포로 오자마자 50일 만에 3만 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되게 유의미한 통계 아닌가요? 초기에 뭐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좀 지켜봐야 되고요. 개간 효과 뭐 이런 것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영등포 주민들이 독도 체험관을 보고 또 영등포를 즐길 수 있게 마련하는 것도 우리 구청의 역할이겠죠. 저는 하여튼에 그 1000평 가까이 되는 그 반 이상을 독도 체험관으로 쓰는 바람에 그 옆에 있는 우리 문화예술인들 구민들이 전시관 공간이 부족하다는 그 얘기를 여러 번 들었고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정책 결정은 저는 정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동의하기 어려우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독도 체험관이 당연히 국가가 자기 건물, 자기 공간을 확보해서 독도 체험관 홍보를 해야 맞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독도 전시관이 우리 영등포에 온 것은 상당히 큰 물론 의미라고 오면 좋죠. 생각을 합니다. 당연하지. 그리고 또 우리가 계속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요. 앞으로 뭐 그런 생각이 있으시더라도 우리 독도 체험관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좀 강구해 주시고 기본적으로 지켜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전시 공간을 더 늘리는데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독도 체험관 협약서 제가 봤습니다. 네. 임대 기간도 없었습니다. 네. 무상 사용인데 언제까지라는 것도 없었어요. 네. 그게 국민의 재산이죠. 500평이 넘습니다. 평당 1억 하면 얼마겠습니까? 나라가 돈이 없습니까? 정부가 지어야죠. 마지막으로 여쭙겠습니다. 구청장님의 그런 생각과 그런 사고는 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만일 더 많은 주민들이 그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게 맞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그 생각들을 바꾸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일단 뭐 그건 가정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말씀드리기 어렵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이쯤에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구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내려가서 좋습니다. 예, 존경하는 38만 영등포 구민 여러분, 정선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최혁원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제2세종문화회관은 문화도시 영등포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 사업이자 영등포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었습니다. 오랜 기간 영등포 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주민들이 땀과 헌신으로 힘겹게 쟁취한 영등포 발전 기회이며 영등포 주민의 삶의 질과 인근 지역 환경 개선, 영등포 가치 상승을 견인하는 명실상부한 서남권의 랜드마크가 될 것입니다. 영등포가 진정한 의미의 문화도시로 거듭나는데 결정적인 시설이 될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이를 성공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과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이 이제 결실을 맺기 위한
단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와서 용도와 장소를 본인의 개인의 입맛에 맞게, 구청장 개인의 입맛에 맞게 바꾸는 것은 주민들의 그동안 기대와 노력을 무참히 짓밟는 처사입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을 구청장 개인의 독단적인 결정으로 되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제2세종문화회관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국민의힘 여야 할 것이 모두가 영등포 발전을 위해 공약하고 추진하기로 한 영등포의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동안 정쟁의 대상도 아니었고 정쟁이 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더 이상 좌고면하지 마시고 현재까지 잘 추진되어 제2세종문화회관이 조속히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오직 주민만 바라보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